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미국 다우 월봉 역배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역배열 지속이 되고 있고, 킹달러에 외국인이 떠나고 있다. 13년 만에 비중이 최저. 환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외국인이 떠나고 있는 거죠. 현재 계속 지수가 숲이 불타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 무리하게 나무를 심는 거는 좋지 않죠. 야수가 아닌 쫄보 대응으로 좀 보수적인 대응을 계속 해야 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또 금리 인상 발표도 있고요. 이전에 또 매도세가 있겠죠. 발표 전에 시장에서는 1%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울트라 스텝 전망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이걸로 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이벤트를 앞두고 매도세가 짙어질 수 있는 거니 이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후에 비중을 좀 높여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월에 가짜 반등 좀 급하게 주다가 8월 16일부터 계속 줄줄줄 흐르고 있네요. 진짜 너무 힘든 장이죠. 개 같다 이거예요. 추천주 결과 보고 특징주 보겠습니다. 모트렉스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죠. 여기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리는 초입 구간,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에요. 무릎 추천했고 머리 어깨 먹었고요. 이제 빠지고 또다시 박스가 나옵니다. 과거로 치면은 약간 요런 구간 박스로 볼 수가 있는 거였고, 요게 1파 그리고 2파 나올 차례다 추천 주고 2파가 나왔고요. 권리락 강세긴 하지만 요때 오래돼가지고 이미지가 작은 거 양해 바랍니다. 2파가 나올 것이다 박스 추천 드렸고 요렇게 팍 올라간 거죠. 그 뒤에 빠집니다. 요 음봉 윗꼬리를 끝으로 본 게 아니라 계속 갈 것이다 분석 후에 재추천을 드리고 최대 50% 수익이 나왔고요. 시간으로도 또 상한가 나왔죠. 뒤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다이아님께서 오늘 모트렉스 3천만원 수익 인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화천기계 주황색깔 원, 요때
경영권 분쟁 호재로 단타랑 스윙 둘 다 가능하다 드렸고, 이후에도 단타 수익 나오고 뭐 스윙으로 가져갔으면 또 상한가로 고점 경신 수익이 나왔죠. 오늘 시초에도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화천기계 딱 하나만 추천 드렸습니다. 분봉상으로는 이때 시초에 팍 튀고 올라갈 때 9시 1분에 3,400원쯤에 주황색깔 눌림 매수 하던가 1차 고고 1차 매수 바로 추격으로 때리던가. 눌림 매수는 살짝 약간 모자라게 체결이 안 된 것 같고, 돌파 매수는 2번 드렸어요. 이때도 추세가 안 꺾이고 요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한 번 더 재추천 드렸고, 결국 상한가 수익 마감이 나왔습니다. 여기 박스 하단 쭉 지키면서 경영권 분쟁은 호재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과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으로 과거에 크게 올랐던 구간이 있죠. 지금은 이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계속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원은시스, 이것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드렸고, 돌파 기준 30%, 눌림 기준 65% 수익. 정원은시스는 지금 벌점이 14점이고 현재 위험한 종목이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점이 15점을 넘어가면 관리 종목이 되거나 실질 심사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구전자, 자, 추천 하루 만에 22% 상승 나오고 2일 만에 최대 35% 수익 나온 종목인데, 이렇게 단기에 올라간 종목들은 빠르게 제자리까지 늘 빠질 수 있는 거 경계하라고 했죠. 오늘 급락이 크게 나왔고요. 전일 영상에서 여기 이탈, 그리고 5일선이 따라오는데 5일선 이탈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하면서 전량 매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8,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다시 좋은 눌림 매수 자리라고 했죠. 여기까지 빠지면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추천했던 이유는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돌파 자리였다는 거 복습하시고, 항상 단기에 주가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줄 때 좀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올라가는 어깨에서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려가는 어깨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습관화하시고. 형규님 화천기계 11% 110만원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깔라만시님 소액이지만 익절 습관에 자신감이 조금 생기고 있다. 20만원 10%, 22만원 9% 수익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9월 16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들 오늘 흐름 볼게요. 삼진제약, 하나제약과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었죠. 이때는 앞타바이오 관련해서 커플링 상승 반짝 나왔던 거고, 오늘은 경영권 분쟁으로 9% 반짝. 전일 7.7% 상승이었고 시외, 고가 9%, 종가는 보합. 경영권 분쟁 치고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못한 편이고, 애초에 이게 강하게 올라갈 거였으면 금요일에 시간에 상한가가 붙었겠죠. 상한가까지는 붙지 못했고, 거래량이 좀 없는 편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항상 좀 급등도 쉽지만 급락도 쉽기 때문에 더욱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추세는 이렇게,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제약은 5% 반짝 나왔고요. 다음 에코플라스틱 전일 5.6% 상승, 고가는 14%,
종가는 7%. 계속 단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1차로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요때 한번 과거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 추천하다가 이번에는 추천을 놓쳤는데 요때랑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5일선 이탈할 때부터 대응하시면 되는 거였고, 지금도 5일선 이탈하는 것부터 매도하시면서 최악의 흐름 요거 경계하시고, 요 최악의 흐름을 경계하자. 5일선 단기 입평 넣어볼게요. 자, 단기 입평 넣어보면 5일선, 11선 순차적으로 따라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탈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크게 빠지면 그때 또 신규 노려보시고, 지금 요런 자리에서 신규 들어갈 거면 당연히 여기 짧게 손절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동아지질 4.5%, 고가는 6%, 종가는 보합. 공급 계약 1860억 짜리였고, 이런 공급 계약은 항상 너무 큰 기대 가지지 말고 항상 반짝 조심하라고 하죠. 장기 입평 돌파 실패하면서 아쉬운 흐름으로 반짝이 나왔고요. 다음 ST큐브 전일 3.8% 상승. 13일에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고 계속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쭉 계속 올라가는 거죠. 상한가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낮은 확률로 단기 80%나 올랐어. 80% 이상 급등 현상이 나왔고요. 21선 회복 그리고 역배열 돌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단기 80%나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11월에 일정이 있긴 합니다. 또 하락해준다면 11월 일정 노리고 한번 재접근을 해볼 수 있긴 하나,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크게 이런 하락을 당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경계하면서. 네온테크 3.3%, UAM 자율차 상용 앞당긴다. 로드맵 발표 유력일이 오늘이었죠. 그 일정으로 전일 3% 상승, 오늘 고가 9%, 종가 마이너스 2% 반짝. 장기 입평 121선 회복 실패하면서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고, 린드먼 아시아 전일 3%, 일자리 관련주인데 뉴스는 없이 고가 12%, 종가 마이너스 7%. 이것도 장기 입평 부분 전고점 저항쯤 맞고 떨어졌고, 더구전자 무료 추천주였죠. 그때 추천하고 바로 단기에 크게 올라갔다가 밥동이 나왔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대로 단기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렇게 빠지는 거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더욱 여기서는 엄청 크게 최근 가장 크게 오른 구간이잖아요. 그쵸? 지금은 분할 매도 수익 마감했을 거라 믿고 다시 또 여기서 반등, 횡보 반등 확인한 다음에 또 천천히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면 좋은 눌림목 자리이긴 합니다.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이 끝이 아니다. 이 추세선 중요하게 보시고, 이전의 흐름을 봐도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하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원래 이런 놈이에요. 다음 대주산업 전일 2%, 오늘 고가 14%, 종가는 9%. 박스 유지해주고 있는 양호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옥수수 가격이 오른다 이거에 올랐고, 오늘은 또 돼지열병 관련해서 사료주 반응이 나왔고요. 다음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도 뭐 더구전자처럼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크게 올랐을 때는 아무 이유 없어도 이런 장대 연봉 당연하게 생각해라 라고 했죠. 그리고 뭐 방송사고로 임상이 중단되었다, 그걸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쭉 하락이 나오죠. 하락 나오고 회사가 공시를 냅니다. 임상 중단, 방송사고다. 임상 중단하지 않는다. 예, 13%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또다시 시초에 올랐다가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자, 하락 이유가 소멸이 됐지만 기존의 주가로 회복을 하지 못하죠. 이건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고, 밥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의 길을 막아도 우리가 밥동 대응으로 급등 후에 당연한 급락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인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장대 운동을 가급적 피할 수 있다. 밥동, 밥을 먹으면 당연히 똥을 싼다. 주가가 단기에 크게 오르면 아무 이유 없어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로새기고 당황하지 마세요. 숙지를 했다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러려니 하면서 멘탈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타격감이 제로입니다. 그냥 단기 추세 이탈할 때마다 뉴스의 길을 막고, 호재 뉴스의 길을 막고 차트 보면서 얘가 무너지는 흐름이다, 그러면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전략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저히 납득을 못해. 이게 이럴 게 아닌데, 이상하다, 이거 정상이 아니다, 뭐 어쩔 거예요. 주가는 이미 그렇게 하락이 나와버렸고 대응을 해야죠. 이게 이럴 게 아닌데, 머리 물음표만 계속 뜨면서 부정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숙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멘탈이 터지지 않는다. 멘탈 터지면 다음 매매에도 계속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이상해. 이 비이상적인 시장에 우리가 기준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9월 19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경영권 분쟁, 그리고 매각 이슈, 화천기계 시초에 단타 추천 주고 상한가 나왔고요. 이전부터 계속 경영권 분쟁 이슈로 파동이 있었죠. YTN 어제 3,7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갈 수 있다고 했고, 이것도 지분 매각 이슈. 한국경제TV가 커플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에이블 CNC 얘도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로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고요. 경영권 분쟁은 강력한 호재다. 이제 서로 지분을 사들이는 경쟁을 하니까 매수세가 붙어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죠. 다음 건설주 우크라이나 재건.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제의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아들이진 않지만 어쨌든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건설 재건 관련주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모가 크게 올랐고 오늘은 KD도 크게 올랐고요. 다음 일부 제약주 소마젠, 그리고 대아제약, ST큐브, 엘신바이오, 앱클론. 뉴스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뉴스로 계속 부각이 되면서 흔들며 가고 있거나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화장품.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전망, 그리고 바이든이 미국에서 코로나가 끝났다 언급. 이에 청담 글로벌, 아우딘 퓨처스, 이치환불, 본느, 코리아나. 그리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본업의 성장세, 신사업 기대감까지 붙었고요. 에이블 CNC는 매각 이슈가 붙은 상태죠. 다음 로봇주. 9월 말에도 일정 하나 있고 12월에는 잼스 힙 출시 예정이다. 이에 에브리봇이 오늘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네요. 반도체 M&A 속도 내나. 이재용 부회장의 광폭 행보에 주목이 쏠리면서
지오 엘리먼트, 어버브 반도체, 하나 머티리얼즈, 가온칩스 외에 반응이 있었고요. 사료 관련주,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 전망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에 크게 한번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박스 보여주는 자리죠.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도 있었고요. 이에 대주산업이 가장 크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9월 말에 일정이 있고 한일단주가 방산주인데 오늘은 전기차로 반응을 보여줬네요. 에코플라스틱, 현대공업의 알루미늄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 공급에 타격을 받고 있어서 가격 급등 전망이 되는 거죠. 삼보산업, 조일알리늄, 애플페이 관련주, 이것도 계속 12월에 국내 상용화 예정 같은 뉴스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에이텍TN, 갤럭시아 머니터리, 모빌리티 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시대 상용화를 발표. 모트렉스가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간의 상한가도 나왔고 개별 테마로는 양지사가 품절주로 이제 지수 하락마다 크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섬유는 박스 형태인데 양지사만 미쳐가지고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폴라리스 우노는 킹달러 수혜로 계속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 9월 26일이 무증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가까워지면 하락하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킹달러 수혜로 계속 갈 것인가, 무증 약세 패턴 정석으로 하락이 나올 것인가. 9일 제지, 그래핀 특허, 태경 BK, 2차전지 독과점 부각에 올랐고 코난 테크놀로지 얘는 방산 쪽으로 수혜 기대가 됐고 제주은행 금리 인상 수혜로 계속 상승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경 BK랑 코난 테크놀로지는 추천 후에 약수익 주고 빠졌다가 더 크게 올라가서 좀 아쉬운 종목이네요. 그리고 포르쉐 상장 일정이 명확하게 잡혔습니다. 9월 29일 독일 증시에 상장을 한다. 예선테크 3기회에 근데 급락이 나왔죠. 선반영 상승에 따른 재료 소멸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전에 영상 찍어줬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상장 예정이 되고 상장일이 고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9월 29일이 이쯤이 고점이 아니라 그 전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나인테크,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재료 소멸 요때가 고점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전이 고점이죠. 에코캡, 리비안 상장 리비안 상장하는 이때가 고점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전이 고점이었고요. 동방, 쿠팡 상장 관련주였죠. 쿠팡 상장은 요때 상장하고 되게 다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 고점도 요때가 아니라 그 전이었다. 이렇게 패턴 숙지하고 포르쉐 관련주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도 좀 볼게요. 엔지캠 생명과학, 권리락 강세, 이제 무중일이 가까워지면서 약세가 나오는 거죠. 무중일이 9월 21일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 정석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휴스틸 단기 많이 올랐죠. 단기 많이 올랐고 금요일에 여기 쌍봉 이탈이 나왔습니다. 쌍봉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밥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죠. 지켰으면 계속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탈을 했으니까 장기 평가지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미래 나노텍도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추세 이탈하고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한가가 나올 수 있다. 항상 경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코디엠 이거는 뭐 동전주 상패에 가까운 종목이 되면서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더우전자 이것도 밥동, 뭐 별다른 악재 없이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 금량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지하이텍도 밥동, 대성하이텍도 밥동, 강원에너지도 밥동. 그러니까 크게 올랐던 애들이 크게 빠진다. 뭐 악재가 없어도 당연히 이렇게 흔들면서 가거나 이탈하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추세 이탈 조심하라고 했던 종목이 세비캠. 추천 후에 추세 타고 단기 7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세. 단기 평 넣어보면 요 위에서 5일선 이탈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조심을 했어야 하는 거죠. 이후에 다시 박스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박스 이탈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지금 역배열 보여주다가 역배열 추세 하단까지 이탈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 상승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도 크게 빠질 수 있다. 경계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던 자리에서 추세 이탈이 나왔죠. 종가상으로 살짝 이탈을 했고요. 밑에 15일선, 21선 깔려있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장기 추천주였던 에코프로,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고 아직은 추세가 유지 중이다 볼 수 있겠지만 경계를 해야 되겠죠. 밥동 경계하세요. 10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5%, 150억 3자배정 유상증자. 유증 중에 3자배정은 유일하게 호재죠. 동전 주고 중국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은 위험하기 때문에 3년상을 가든 말든 신경을 끄고 그냥 아예 안중이 없어야 됩니다. 상패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종목이다. 현재 이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고 1차적으로 이렇게 끊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죠. 2차적으로는 장기 평인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요. 트렉스 9.5% 자율주행 관련주고 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 출시 추진 소식.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역별 돌파 추천, 그리고 박스 추천, 이후에 또 올랐다가 빠졌을 때 한 번 더 추천, 중장기로 추천드렸고 매번 크게 상승이 나와주네요. 이때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정석 패턴 나왔고 요게 끝이 아니다. 이게 이 파기 때문에 다음 파동이 남아있다 본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면서 장기 2평 회복한 7월 말부터 이때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요. 좀 더 장기 2평 이탈하고 조금 더 빠졌으면 더 좋았는데 빠지지 않고 박스가 유지되면서 박스 돌파가 나왔고요. 이때도 제가 박스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 결국 박스 돌파하면서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대는 단기적으로 18,000원 여기로 보여지고요. 여기 돌파 실패하면 다시 또 추세 하단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를 안착을 해야, 그리고 뭐 행보를 보여주든 바로 가든 안착을 해야 강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 실패한다면 큰 조정을 조심해야 되겠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의 5.8%, 이것도 자율주행 관련주고,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 갇혀 있고요. 4,000원 위로 안착해야 추세를 돌리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일봉상으로는 이 박스 상단 3,800원, 그리고 481선 이 가격도 3,850원이네요. 3,900원, 4,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월봉이랑 똑같이 분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이렇게. 인포뱅크 시외 4%, 이것도 자율주행 관련주고, 자율주행 후발주로 강세가 크게 한번 나왔던 애죠.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애들이 선발대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걔들이 쉬어갈 때 인포뱅크가 후발주로 크게 올라갔다가 빠진 상태. 지금은 역배열에 갇혀 있고요. 밑으로는 박스, 추세 하단에서, 하단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 이건 일봉이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는 박스 밑에서 박스 한번, 그리고 박스 업그레이드 한번, 살짝 역배열 돌파 초입. 15,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박스 돌파,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실패하면 계속 작은 박스든 이렇게 큰 박스든 박스 형태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면 계속 침체가 이어지니까 정리를 하셔야겠고, 텔레칩스 이것도 자율주행 관련주 2.7% 상승. 역배열 끊고 추세 쭉 보여주다가 코로나 때 한번 밀리고 다시 회복하면서 강세. 현재는 위에 큰 박스에서 박스 하단짜리네요. 일봉 크게 역배열, 작게 역배열. 작은 역배열 저항 자리에서 걸렸고요. 장기평과도 일치하는 자리, 여기서 오늘 저항 걸렸고, 지금 이렇게 박스, 이렇게 지지 2개 보시고 위에 저항 2개 보시고. 다음 나무가 자율주행 관련주,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 2.4%. 월봉상 계속 큰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땐 코로나 때 밀렸던 자리.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 박스 상단에서 최근에도 밀렸네요. 일봉상 올라오고 있는 자리,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쭉 이렇게 추세. 이것도 단기 입형 놓고 5, 10, 15, 20 이탈마다 대응하시면 되죠. 여기가 전고점 저항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하시고, 요 추세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크죠. 파동이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는 다시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자. 14,000원을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제넨바이오 6.9%. 식약처에 돼지췌장 인간 이식 임상 일상을 재신청했다. 자진치화했다가 다시 또 재신청을 했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장난하나? 여기서 121선 돌파 안착, 추세를 돌리려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실패했죠. 안착은 했지만 이후에
밀리면서 역배열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관리 종목이 됐기 때문에 길게 보유하는 게 위험합니다. 재료는 크지만 관리 종목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1차 역배열 돌파 안착, 2차 121선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3차로는 전고점 3,000원, 미래에는 241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3,000원이랑 또 겹치는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겁니다. 최근에 저가, 오늘 저가죠. 1230원 이탈하면 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코리아 SE 5.8%, 최근 GP클럽 인수기대감으로 미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죠. 종가상으로 5일선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쭉쭉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장중 이탈은 한 번 있었지만 종가는 지켰죠. 이거는 가든 말든 절대 따라 붙으면 안 되는 위험한 자리고,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추격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드릉드릉거린다, 그러면 당연히 5일선 대응하시면 돼요. 5일선 지키면 계속 추세 따라가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해야 되겠죠. 보유자분들도 당연히 5일선을 1차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코리아 SE 월봉 미쳤죠.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고 손절을 하지 못하면, 낙하산을 피지 못하면 크게 떨어져서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의 계좌가 될 겁니다. 매직 마이크로, 이것도 여기서 제가 세력주라고 추천주고 쭉 크게 올랐는데, 얘도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죽었죠. 여기서 낙하산을 펴지 못한 분들은 결국 상패까지, 이 고점에서 쌍봉 찍고 이탈한 자리도 복습하시고요. 서암기계공업 5%, 화천기계 커플링으로 5% 상승 나왔고, 이때 추천했던 종목이죠. 지금은 밥동이 나온 상태, 역대 신고가 가격 부분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파동이 매우 큰 종목, 이때 추천하고 제자리 부분까지 장기평까지 빠진 상태로 이제 이렇게 장기평 왔다갔다 하면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 7,0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요. 일단 시외 가격으로는 7,040원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안착하면 이제 천천히 횡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건설기계 쪽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후발주로 또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데모가 대장주로 6,000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다음 청담 글로벌 4%, 화장품 관련주, 실내 마스크 해제 전망, 그리고 바이든이 코로나 팬데믹 끝났다 언급, 신사업 기대감도 있고요. 신규 상장주고, 여기 역배열 끊고 슈팅 한번, 지금도 역배열 끊으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걸리는 자리고요. 오늘 살짝 뚫었다가 또 시에로도 9,950원으로 다시 올라선 자리, 종가상 여기를 딱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만원에서 최근에 저항이 걸리고 있죠. 종가상 만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만원은 상징적인 가격이기도 하니까 만원 안착하면 다음 12,000원 전고점까지 또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고, 중간 저항은 11,000원. 강원에너지 4%, 최근 상승 이유가 리튬 가격 상승 전망, 수산화 리튬
국산화 최대 수혜다. 9월 15일 뉴스.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오늘 5일선 살짝 이탈하고 마감했네요. 시간에 4% 상승으로 다시 5일선 회복을 한 상태고, 5일선, 11선, 15일선 따라오고 있으니까 요거 대응하시면 됩니다. 과거처럼 이때도 추세 보여주다가 5, 10, 15 차례로 이탈하면서 똥을 쌌죠. 지금도 단기 입형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탈할 때마다 분할매도 전량매도 하시면 되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나 좀 기대치를 낮추면서 오늘의 시외 상승 나왔지만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한다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밥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폴라리스 우노 2.4% 킹달러 수혜로 최근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죠. 강달러 수혜 업종은 조선, 자동차, 의류, OME,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요. 판매 비중 1위인 브레이드사에 발수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 중. 이에 킹달러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권리락 강세에 나온 다음에 킹달러 수혜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고요. 얘가 무중일이 9월 26일이죠. 무중일까지 대개는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이 정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 킹달러 수혜로 반등이 나오는 게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염두에 두고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중장기 추천주 노터스 올해 2월 추천을 하고 단기 230% 상승, 그리고 또 권리락으로 쭉 미친 상승이 나왔다가 무중일이 가까워지자 계속 하락이 나옵니다. 권리락으로 3년상 이상 미친 상승이 나오면 거의 가짜 반등 없이 쭉쭉쭉 무중일까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권리락으로 상한가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면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가짜 반등 한 번 더 주고 무상증자일까지 또 하락이 나오는 패턴. 그러니까 여기가 권리락 강세 제자리 후, 그리고 무상증자 전 가짜 반등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 구간이다. 자, 아스플로 경우도 권리락 강세, 그리고 여기서 가짜 반등 한번 주고 무중일까지 쭉 하락이 나왔죠. 얘는 무중일 뒤에도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네요. 폴라리스 우노가 이제 여기가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아스플로랑 PNK 패턴 보면서 경계를 하자.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 권리락 강세 제자리 가짜 반등 주고 이제 무중일까지 하락하는 패턴. 얘는 무중일이 9월 21일. 그러니까 무중 종목들 무중일을 체크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